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에 강한 수리 자료 해석 전문가 박수웅입니다. 자, 이제 확률과 통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이제 거의 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뒷부분 분량 적거든요. 근데 여기 확률과 통계 두 번째부터 해서 중간에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아요. 뭘 출제합니까? 그럼 정말 그냥 여기서 다루는 그 단원 자체, 여기 사건과 경우의 수,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원투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순열, 하나는 조합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뭐 뒤에서 순열 조합이 다시 있어서 뭐 두 번 설명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 자체는 그냥 출제가 되고 있죠. 응용 수리로서 워낙 뭐 많이 나와 왔고요. 자료 해석이나 뭐 아니면 추리 파트에서도 이게 경우의 수를 따져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질문들은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로 나오는가는 그냥 경우의 수 자체가 문제로 나오니까 되려 그 문제를 보여드린 것보다 어떤 추세로 나오고 있는가를 좀 더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단 NCS, 공기업 보시는 분들은 NCS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복잡한 계산보다 업무 상황 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우의 수를 따지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최단 경로 찾기, 뭐 도로망, 뭐 이제 뭐 도로공사, 뭐 철도공사, 뭐 이런 데에서 내는 문제들에 좀 맞겠죠. 아니면은 뭐 전자회로에서 뭐 회로의 경로를 찾는다든지 그런 식으로요. 그런 상황. 그리고 업무조, 당직 편성 이런 거 소재로 해서 경우의 수 찾기, 당직 편성의 경우의 수 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적성으로는 계산형이나 고도의 논리 추론 요구하는 문제로, 그래서 분량률, 뽑기, 원탁 회의, 자석 배치, 실무랑 관련된 경우의 수 형식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사실 둘이 다르다고 볼 건 아니에요. 그냥 경우의 수를 내고 있다는 거고, 우리는 경우의 수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말이죠. 이 경우의 수의 수준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랑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랑 아주 미묘하지만 조금 다른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식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것을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그냥 일일이 열거해서 찾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열거해서 찾는 방식으로 해보시고 이후에 계산을 이용해서 찾는 걸로 올라가시라고, 일부러 구성도 그렇게 중학교 2학년 때 구성 한 번,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성 한 번으로 그렇게 순차로 배치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푸는 방식으로 설명을 할 거고, 그 방식대로 가볼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요 경우의 수에서요. 사건과 경우의 수에서부터 일단 얘기를 해보죠. 자, 경우의 수라는 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개수를 세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다들 아실만한 내용이죠. 모든 경우의 수를 세는 거고요. 하나씩 정해보는 것보다 그냥 규칙을 이용해서 센다. 일단은 열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왜 열거해 보시라고 얘기를 하냐면, 계산이 훨씬 더 합리적일 텐데 왜 굳이 라고 한다면, 열거해 보는 습관으로 처음에 풀어봐야 나중에 복잡한 것도 전체의 체계적인 특성이 좀 더 잘 보이거든요. 쉬운 거부터 그냥 계산으로 때려 박으면 이유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열거해보는 방식에 먼저 익숙해지시라는 겁니다. 주사위 한 개 6가지인 거, 단순히 주사위는 6가지가 아니라 1, 2, 3, 4, 5, 6을 넣으니까 6가지더라. 주사위 2개는 1부터 6까지, 그리고 세로로 1부터 6까지 표로 생각하는 게 좋겠죠. 일단 2개 이상의 행위가 끼면 2개짜리 행위는 가로, 세로, 축으로 만들면 됩니다. 지금 여기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이게 1, 2, 3, 4, 5, 6 주사위가 또 1, 2, 3, 4, 5, 6 이렇게 있으면 그 주사위 2개를 던질 때 나오는 순서상은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몇 개가 되겠어요? 6개씩 6줄이니까 36이 되겠죠. 단순히 6 곱하기 6이 아니라 열거해 봤을 때도 그럴 거라는 거고, 열거를 한다는 게 진짜 다 쓰라는 게 아니라 열거하려는 액션을 취해보면 뭘 하면 되겠다가 보일 거란 말이죠. 그거를 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경우의 수라는 거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의 수인데요. 중복되거나 빠뜨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중복되거나 빠뜨리지 않으려면 잘 정리해서 배열하셔야 되겠죠. 그죠? 잘 정리해서 배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되거나 빠뜨리지 않게 구해야 한다. 이걸 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로 그래서 일단은 빠뜨리지 않게 한다는 거는 순차적으로 뭐 점점 커지든 오름차순이든 점점 작아지든 내림차순 같은 거를 우리 이제 사용해야 될 거고, 뒤에서 문제 풀 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3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직접 나열하는 거, 그 다음에 더하는 것, 그리고 곱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얘는 더하는 것의 순서에 와 있습니다.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오해하고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또는이 나오면 더한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는이 나오면 더한데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와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더하는 상황도 있대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더한대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곱하는 상황이 아니면 더할 수도 있다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상황. 서점에 갔는데 서점에서 만화책의 종류가 4종류. 그리고 서점에 갔는데 만화책 말고 잡지의 종류가 4종류 있다고 합시다. 만화책과 잡지 이렇게 할게요. 선호하는 종류는 아닌데요. 차라리 소설이 나을 뻔했네요. 어쨌든 자 그럼 만화책과 잡지가 모두 4종류씩 있으면 총 8종류가 있죠. 문제에서 이제 물어볼 때 한 종류의 책을 사야 된다 그러면 고민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라고 한다면 8가지가 되겠죠. 뭐 했습니까? 2, 4를 더했죠. 자 여기에 또는이 들어가냐 이거예요. 잡지 또는 만화책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잡지 4종류 있어요. 만화 4종류 있어요 라고 얘기해도 문제는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또는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에 집중하지 마시고 더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를 따져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따져보시고 더 할 수 없고 그냥 나열해야 돼요. 나열하세요. 아시겠죠? 더 할 수 있는지 따져보세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더해요 라는 말을 너무 믿지 마시고 따져보시라는 겁니다. 더 할 수 있나? 곱해야 되나? 라고요. 근데 통상적으로 여기 지금 제가 동시라는 단어를 써놨는데요. 일부러 얘기를 좀 하려고. 원래 동시는 현실 세계에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시는 없고 동시에 가까운 연속은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하자면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뭐 0.0000000 나노미터 이런 뭐 나노초 이렇게 본다면 그때에는 분명히 좀 다른 게 있지 않겠느냐. 진짜 흔치 않게 나오는 게 아니면인데 동시라는 거는 사실 진짜로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할 때 동시에 낸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약간의 먼저가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 가위를 내려고 할 때 손가락 2개가 조금 먼저 나오는 그 순간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느낌? 바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동시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연속인 겁니다. 실제로는 무언가가 아주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서 동시와 연속을 지금은 같은 개념으로 봐주세요. 경우의 수에서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앞에 사건이 일어나고 바로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곱하기를 하겠다 정도를 받아들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웬만하면 그냥 판단해 보시라는 겁니다. 곱하기 해도 되나? 라고요. 더하기 해도 되나? 그래서 요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2 이하 또는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라고 하면 2 이하는 1과 2가 있고요. 5 이상이면 5, 6이 있습니다. 4가지죠. 이거 곱합니까? 2가지? 아니죠. 더하는 거죠. 전체 경우의 수는. 더 할 수 있나 한번 보라는 겁니다. 더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더해서 4가지가 된다. 그런 예시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곱해도 되냐 이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따진다고요? 제일 처음에 그냥 나열해야 되나? 아니면 혹시 더해도 되나? 아니면 곱해도 되나? 그리고 곱할 때는 어떻게 한다? 곱할 때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곱할 수도 있다. 물론 다가 아니라 열거하지 않는 케이스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이제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면 곱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앞에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둔 다음 숫자여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은 뭐 카드가 6장이 있어요. 자, 주사위를 던집니다. 주사위를 2번 던져요. 그러면 원래 주사위는 눈이 6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사위를 던질 때 첫 번째 나온 눈에 숫자가 나오면 걔는 빼고 이제 그 다음에는 5개의 숫자로만 봐야 된다고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경우의 수는 꽝 1, 2, 3, 4, 5, 6으로 보지 않고 그냥 꽝이면 무조건 다시 하더라도 경우의 수를 무조건 다음엔 5개로 보겠다. 그럼 6 곱하기 5일 겁니다. 카드가 6장이 있는데 한 장을 뽑고 남은 카드에서 다시 뽑는다고 한다면 6 곱하기 5로 보겠죠. 6 곱하기 6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단순히 곱하는 게 아니라 앞의 상황을 고려해서 염두에 두고 다음 상황을 곱한다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사위 1개랑 동전 2개를 던진다고 해봐요. 주사위가 던져져서 나온 거랑 동전이 던져지는 거랑 서로 영향을 안 줍니다. 뭐 공중에서 부딪혔어요 이런 거 말고요.
그러면 주사위가 나오는 눈의 수 다음에 동전도 나오니까 동전의 경우의 수 두 가지. 근데 동전 두 개니까 경우의 수가 또 두 가지. 그래서 주사위, 동전 A, 동전 B 다 곱하겠죠. 왜? 연속적으로 멈추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연속이면 가능하다. 근데 그 연속이라는 것도 분명히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곱해도 되는 연속인지 더해야 되는 연속인지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착각하게 서점에 갔더니 잡지 4권과 만화책 4권이 연속적으로 있어요. 한 권 고를 때는요. 그러면 연속이라는 단어에 꽂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곱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매번 보셔야 되고 곱하는 상황은요. 이렇게 가로축, 세로축으로 해서 순서상으로 체크할 수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자, 동전이 동전 A가 앞면, 그 다음에 뭐 뒷면, 그 다음에 주사위가 1, 2, 3, 4, 5, 6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일단 동전 하나와 주사위 하나는 경우의 수를 몇 가지를 가지겠어요? 6가지씩 두 줄이니까 12가지. 그럼 일단 동전 하나와 주사위 하나가 12가지를 가졌죠? 다시 12가지를 여기다 쓰고 다시 동전을 쓰면 12가지와 2가지는 다시 24가지를 만들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꼭 단순히 2가지가 있다고 해서 표로 쓰는 게 아니라 3가지, 4가지 행위여도 둘 계속 확장해 나가면 됩니다. 가능하니까 표로 작성할 수 있다면 곱한다쯤으로 이해하시는 것도 괜찮죠. 그게 연속 동시보다 훨씬 더 확실하죠. 다르게 얘기하면 표로 작성할 수 있으면 작성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볼게요. 96번입니다. 경우의 수가 가장 작은 사건은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1부터 5의 자연수가 적힌 카드 중 3장을 뽑아 3자리 자연수를 만들겠대요. 자, 3장을 뽑아 3자리 자연수. 자, 그러면 전체 5장 중에 첫 번째 5장 중에 고민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몇 장 남았죠? 4장 남았습니다. 4장을 고민하겠죠. 연속적으로 일어나니까 곱했고요. 그 다음에 몇 장 남았죠? 3장 남았습니다. 역시 연속적으로 다음 카드를 뽑으니까 3, 120이 되겠네요. 자, 6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데요. 6명 중에 대표 2명.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있습니다. 대표 2명이요. 1번과 2번을 뽑든 1번과 3번, 1번과 4번, 1번과 5번, 1번과 6번. 아니면 2번과 3번. 2번과 1번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1번과 2번 했으니까 2번과 3번, 2번과 4번, 2번과 5번, 2번과 6번. 이런 식으로 하겠죠. 1번이랑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5명이죠. 5명. 2번이랑 할 수 있는 인원은 4명이죠. 3번이랑 할 수 있는 인원은 3명이죠. 4번은 2명이죠. 5번은 1명이죠. 이렇게 되겠네요. 5, 4, 3, 2, 1을 더하니까 15가지. 15가지 나올 거고요. 여기는 5, 4, 20해서 60이네요. 자, 그 다음에 3명을 한 줄로 세운대요. 3명을 한 줄로 세운다 그러면 일일이 세우는 것도 괜찮을 텐데 사실은 이렇게 한 줄로 있으면 맨 앞에 올 사람은 3명 중에 뽑고요. 두 번째 올 사람은 2명 중에 뽑고요. 그 다음엔 1명 중에 뽑죠. 연속적으로 일어나니까 곱하기 할 겁니다.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6가지가 나오고요.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에 있어요. 동전은 2가지, 앞뒤, 앞뒤요. 8가지가 되겠죠.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겠죠. 8가지입니다. 5명 중 4명을 뽑아 일렬로 세운다. 똑같죠? 맨 앞에 5명 중에, 그 다음에 4명 중에, 그 다음에 3명 중에, 그 다음에 2명 중에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 여기서 제일 작은 건 6가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97번 봅시다. 종무는 친구들과 테마파크에 갔다. 테마파크 미로에는 6개의 출입구가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들어가는 출입구는 몇 개 중에 고른다? 6개 중에 고른다. 그리고 나올 때는 그 출입구 제외하고 몇 개 중에 고른다? 5개 중에 고른다 이거죠. 어때요? 처음에 일어나고 다음에 일어나는 연속이니까 곱하기 가능. 그래서 6, 5, 30. 정답은 4번이 되죠. 현재까지만 보면 다 곱하기로 해결될 것 같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자, 98번 볼게요. 바로 이런 놈입니다. 이건 곱하기가 아니죠. 지금 빨간색 구슬 2개, 파란색 구슬 2개, 흰색 구슬 1개가 있습니다. 자, 빨간색은 레드니까 R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블루니까 B라고 할게요. 그리고 흰색은 화이트니까 W로 할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한 얘기가 각 구슬을 적어도 1개 이상 건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일일이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레드, 블루, 화이트가 자, 최소 1개씩 가야 된대요. 1개. 이런 상황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레드를 2개로 하고 블루 하나, 화이트 하나.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는 레드 하나, 블루 2개, 블루 2개, 화이트 하나.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2개, 하나겠죠. 2개, 하나까지요. 총 상황은 몇 가지입니까? 4가지가 되죠. 그래서 구슬을 건네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 4가지다라는 겁니다. 뭐 했죠?
일일이 열거했죠. 일일이 열거할 수 있는 겁니다. 애초에 그 가능성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경우의 수 문제는 무조건 곱하더라, 무조건 나누더라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일일이 열거하는, 일일이 정말 나열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99번 볼게요. 요번에는 요 밭에 5가지 영양분을 뿌리려고 한대요. 자, 앞에 사건이 일어나고 다음 사건이 가능한 케이스죠.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냐면 앞에 사건부터 일일이 숫자로 쓰겠다는 겁니다. 다만 어디부터 모두 영양분을 뿌릴 거냐는 사실 정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A, B, C, D, E에다가 영양분을 뿌릴 거라는 건데 A부터 할 건지 B부터 할 건지는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가 될 겁니다. 근데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5개의 영양분을 여기 뿌리면 이제 여기 올 수 있는 영양분은 4가지 중에 고르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3가지 중에 고르게 되고 여기는 2가지 중에 고르게 될 겁니다. 결국 다 골라서 넣은 거죠. 그래서 이걸 다 곱하는 거죠. 5 곱하기 4, 20, 20 곱하기 3, 60, 60 곱하기 2는 120, 5, 4, 3, 2. 그래서 자리가 정해지면 순차적으로 일렬로 나열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에는. 그냥 순서대로 숫자를 쓸 뿐이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120이 됩니다. 이렇게요. 이거를 일일이 5가지의 영양분 이름을 정해서 뭐 넣고를 120가지를 쓸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왜 일일이 열거하라고 하느냐? 열거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곱할지 더할지가 보이는 문제도 있거든요. 처음부터 곱하기가 보이는 문제도 있지만 이걸 일일이 열거하다가 보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자, 100번 문제 보겠습니다. 뭔가 상징적인 문제네요. 자, 챔피언스 리그 8강에서 4개의 팀이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선정한다. 우승팀이 결정될 때까지 총 몇 경기를 치러야 되는가? 일일이 열거해보죠. 자, 토너먼트입니다. 둘이 싸우고요. 둘이 싸워서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마지막 결승전 치르면 됩니다. 세 번째 경기. 경기는 몇 경기? 3경기가 되죠. 정답은 3경기, 3번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알아둡시다. 이걸 토너먼트라고 하죠. 요 토너먼트 방식은요. 토너먼트, 우승자를 가리는 승자전이라고 하죠. 토너먼트, 승자전을 가릴 때는요. N개의 팀이 경기를 하면 N-1 경기하면 나옵니다. 승자가요. 지금 4팀, 4개 팀이 경기하니까 N-1, 4-1인 3경기로 나오는 겁니다. 승자가. 그래서 정답은 3경기인 거.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죠. 물론 일일이 열거해서 풀라는 맥락으로 낸 문제겠죠. 근데 토너먼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 첫 번째. 일단 순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기초 개념 요 부분은 무시하고요. 순열,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배열을 다루는데요. 사실은 순열이라는 명칭은 뒤에서 할 거니까 이 계산 부분에만 좀 집중해서 예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그냥 기본값이 있는데요. 한 줄로 세운다라는 게 진짜 한 줄이라는 상황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줄을 세우게 되면 한 줄이라는 개념은 맨 앞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뽑아진 것에 구분이 되는 거죠. 순번이. 그거를 한 줄이라는 말로 쓰는데요. 몇 명이든 한 줄로 다 세우게 되면 그 인원수의 숫자부터 시작해서 계속 1씩 다운해서 1이 될 때까지 모두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산식으로 요 n 느낌표로 씁니다. 그러면 이걸 n 팩토리얼이라고 읽고요. 팩토리얼. 그러면 n이라는 숫자가 1이 될 때까지 곱하는 겁니다. n 팩토리얼이라고 해요. 이게 한 줄로 세우는 거죠. 5명 한 줄로 세운다? 5 팩토리얼. 5 팩토리얼이라는 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120이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팩토리얼이라는 계산이 있다는 건데 전체 인원을 다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인원까지만 곱하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n명 중 일부만 뽑아서 한 줄로 세우겠다. 일부만 뽑아서. 그러면 그 인원까지만. 만약에 3명 뽑는다? 그럼 첫 번째 인원, 두 번째 인원, 세 번째 인원에 대한 경우의 수만 곱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5명 중 3명을 뽑는다? 그럼 경우의 수 5죠. 5명 중에 1명 골랐고 4명 중에 1명 고르고 3명 중에 1명 고르겠죠. 그럼 3명을 뽑은 게 되니까. 그래서 5, 4, 3을 할 거다 이겁니다. 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일단은 뽑아서 한 줄로 세운다라고 하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n부터 n 빼기 r 더하기 1까지 곱해오라고 하니까 일단 좀 헷갈리긴 할 텐데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5명 중 3명을 뽑아서 세운다는 건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한 겁니까? 신경을 안 쓴 거죠. 5명 중 3명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운다 그러면 나머지 2명은 신경을 안 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계산은 뭐냐면 5명 중 3명을 뽑아 한 줄로 세우는 건 사실은 5명을 원래는 한 줄로 세우는데 5, 4, 3, 2, 1을 할 건데 그 중에 3명은 세우는 게 맞잖아요. 2명에 대해서는 한 줄로 세우는 걸 생각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자리 바꾸는 건 그냥 하나로 보겠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둘이 자리 바꾸는 건 2 곱하기 1, 나머지 둘의 계산은 여기서 약분할게요. 그냥 둘이 바꾸든 안 바꾸든 신경 안 쓸게요거든요. 이 계산이 결국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죠. 왜? 분자에 있는 2 곱하기 1과 분모의 2 곱하기 1은 서로 약분되니까.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계산은 사실은 이건 앞에 계산이 생략된, 정리된 계산이고 원칙의 계산은 전체 팩토리얼에서 신경 쓰지 않는 인원의 팩토리얼을 나눈 겁니다. 이렇게요. 5명 중 3명을 뽑는다. 5 빼기 3인 2의 팩토리얼을 나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나머지 반대편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6명의 사원들 중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운다 그러면 원래 그냥 요 앞에 설명대로면 6 곱하기 첫 번째 사람 5 곱하기 4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것도 있다는 거냐면 3명을 신경 쓴다는 건 나머지 3명은 약분하겠다. 그래서 전체 6명이 일렬로 서는 것 중 뽑지 않는 3명이 자리를 바꾸는 건 약분하겠다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계산과 이 계산은 결국 같은 계산이 됩니다. 왜? 6, 5, 4, 3, 2, 1, 3, 2, 1 약분하면 6, 5, 4가 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 계산은 120이 되겠죠. 정답은 3번. 근데 왜 상관이 없는데 이 설명을 하느냐? 나중에 상관이 있는 디테일한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한 줄로 세우기 세 번째 상황. 한 줄로 세울 때 이웃해서 세우는 상황. 이거는 좀 다른 겁니다. 한 줄로 세우는데 이번에 이웃하겠대요. 누군가를 붙여 세우겠대요. 자, 그러게 되면 이웃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일단 한 팀으로 보고 하다가 이웃한 애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죠. 걔네끼리 붙어 다니는 것끼리. 그래서 예시 상황 5명 중 3명이 이웃한다 그러면 일단 3명을 묶어요. 그래서 저걸 한 명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1명, 2명, 3명을 일렬로 세울 때는 어떻게 계산하죠? 3이 1이죠. 3 팩토리얼. 근데 그 와중에 붙어 있는 애들끼리도 그 와중에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3명끼리 자리 바꾸는 3이 1. 그래서 3이 1, 3이 1로 쓴 겁니다. 이웃하는 것도 낼 수 있고요. 문제에서 이웃하는 것의 공식이 따로 있다가 아니라 그냥 여러 개 케이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 앞에 경우의 수 파트에서는 최대한 많은 문제 유형을 익히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다른 파트보다 연습 문제를 최대한 많이 넣습니다. 자, 두 번째, 자연수의 개수 구하기. 자연수 개수라는 거는 이렇게 숫자 카드 자리를 마련하면 돼요. 사실 이제 이 설명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뭔가 나누기 같아 보이는 표현인데 그게 아니라 여기 제일 처음에 쓸 게 10의 자리, 두 번째 쓸 게 1의 자리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 표현이요. 그래서 만약에 몇 장의 카드가 있어요. N장의 카드, 뭐 10장, 20장 상관없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자릿수, 두 자리면은 10의 자리부터잖아요. 그럼 10의 자리에 오른 카드는 N장 중에 고르면 되죠. 0이라는 게 없으면 맨 앞에 올 수 있으니까 N개 중에 고르고요. 두 번째는 한 장 뺐으니까 N 빼기 1 중에 고르면 되죠. 마치 일렬로 세우는 것과 똑같죠. 각 자리마다 숫자가 구분되니까. 자, 세 자리면요. 똑같이 처음에 N개 중에 뽑고요. 100의 자리는. 10의 자리는 N 빼기 1 중에 뽑고요. 그 다음에는 N 빼기 2 중에 뽑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 자리면은 4번 하면 되고요. 이런 게 있는데 그럼 만약에 0을 포함하면 어떨까요? 0을 포함할 때는 맨 앞에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카드가 N장이 있어도 0이라는 거 빼고 N 빼기 1의 경우의 수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0이라는 걸 넣어도 되죠. 왜냐면 이제 0 포함해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0을 넣어서 곱하기로 간다. 두 자리. 세 자리면 똑같이 N 빼기 1, 0 빼고 그 다음에 다시 N, 0 넣고 그래서 다시 또 N 빼기 1이죠. 왜냐면 앞에 카드 빼고 N 빼기 1이니까. 그 다음에 N 빼기 이런 식으로 갑니다. 네 자리면은 N 빼기 1, N 빼기 1, N 빼기, N 빼기 3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볼까요?
102번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사전식으로 배열을 했을 때 19번째 오는 문자의 배열은요? 라고 했습니다. 자, 19번째를 했는데 이렇게 생각합시다. 배열하는 거는 팩토리얼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기역으로 시작하는 문자 몇 가지일까요? 뒤에 3개 문자 자리를 바꾸니까 3팩토리얼 6가지가 될 겁니다. 기역으로 시작하는 거. 자, 그럼 니은으로 시작하는 것도 3개 자리를 바꾸니까 3팩토리얼 6가지가 될 거고요. 디귿으로 출발하는 것도 3팩토리얼 6가지가 될 겁니다. 6가지, 6가지, 6가지면 18가지고요. 19번째는 리을로 시작하는 첫 번째 문자겠죠. 당연히 순번이 제일 낮아야 되니까 기역, 니은, 디귿 가면 되겠네요. 그죠? 리을, 기역, 니은, 디귿. 정답은 5번이 될 겁니다. 자, 어때요? 팩토리얼 활용했죠? 일렬로 배열하는 것. 이런 걸 사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3번 보죠. 1, 2, 3, 4, 5가 각각 적힌 5장의 카드가 있어요. 자, 이 카드 중 서로 다른 2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중 42보다 큰 거는요. 자, 지금 우린 뭘 하는 거냐면 일일이 열거하든지 아니면 더할 수 있는지 보든지 아니면 곱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42보다 큰 상황은 직접 세는 수밖에 없죠. 43, 4로 시작하는 43, 44는 안 되고요. 자기 자신은 45. 자, 4로 시작하는 거 이거 있네요. 5로 시작하는 거는요. 5로 시작하는 건 1, 2, 3, 4, 4가지 다 가능하겠죠? 이거는 4가지 될 겁니다. 이거는 2가지였고요. 더 큰 거 없죠? 직접 일일이 열거하지만 중간에 생략하고 좀 세봤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뭐 해야 돼요? 더 할 수 있죠. 더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곱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냥 보는 겁니다. 봤더니 더하기는 가능하더라. 총 경우니까 6가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0번째. 요번에는 일렬로 세우는 거 말고요. 그냥 일렬이 아니라 일렬로 세우는데 여기서 뽑은 순번이 바뀌는 걸 생각하지 않는 케이스. 그러니까 일렬이 아닌 거가 맞겠네요. 그냥 뽑는 겁니다. 지금 보면 대표 뽑기라고 설명을 해놨는데요. 대표 뽑기. 그러니까 우리 반 대표를 1명을 뽑든 2명을 뽑든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사람이건 두 번째 나온 사람이건 그냥 반 대표예요 라고 하면은 그들의 자리 바꾸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원래 5명 중 2명을 뽑으면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으면 원래 어떻게 계산해요? 회장과 부회장은 서로 다르니까 5명 중에 뽑고 4명 중에 뽑아서 곱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우리 반에 그냥 대표 2명을 뽑아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5명 중에 뽑고 두 번째 4명 중에 뽑는 건 맞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그 둘이 먼저 나왔건 나중에 나왔건 상관없으니까 그 경우를 한 가지로 봐야 되죠. 뭐 해야 돼요? 뽑은 인원들끼리 자리 바꾸는 걸 나누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걸 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제일 첫 번째는 회장, 부회장 뽑은 사람의 자격이 다를 땐 일렬로 줄 세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곱하면 끝나요. 그런데 자격이 같은 경우엔 그렇게 뽑는 곱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뽑은 인원 있죠. 그 인원들끼리 자리 바꾸는 나누기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에서 이걸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5명 중 대표 3명을 뽑아요 라고 하면 3명끼리는 그냥 대표 똑같은 거니까 5, 4, 3으로 뽑고 난 다음에 3명끼리 자리 바꾸는 3일1로 나눠주기가 실행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여기 핵심이죠. 자, 역시 이것도 좀 추가적인 설명을 해보면요. 5명 중 3명을 뽑으면 나머지 2명은요? 나머지 2명은 어디 갔죠? 자, 역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5명이 자리 바꾸는 계산은 몇 가지죠? 5팩토리얼입니다. 5팩토리얼, 120가지. 여기서 대표 3명이라는 건 3명끼리 자리 바꾸는 거 보겠다는 거예요? 안 보겠다는 거예요? 대표 3명이면 자리 바꾸는 건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누기 3팩토리얼 하겠다는 거죠. 근데 나머지 2명에 대한 언급도 없죠. 안 뽑은 인원. 그러니까 나머지 2명 자리 바꾸는 것도 안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보면 몇 명의 대표를 뽑아요라는 건 뽑은 인원의 자리 바꾸는 것과 뽑지 않은 인원의 자리 바꾸는 걸 전체 팩토리얼에서 나누는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6명 중에서 대표 3명 뽑습니다. 그러면 6명 중에 3명을 뽑지만 그러면 6팩토리얼 이 중에 3명을 뽑는다는 건 결국 뽑지 않은 3명의 나누기도 같이 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뽑은 인원끼리 구분이 안 된다면 이런 나누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전체에서요. 그런 이해입니다. 자, n명 중 2명을 뽑아요. 결국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n명 중 2명이면 그 2명 전체 n 팩토리얼에서
나중에 2팩토리얼 나누기도 있지만 n 빼기 2팩토리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두 개의 나누기가 같이 있는 겁니다. n명 악수하기, 두 개 n개 팀이 서로 한 번씩 경기하기보다 똑같은 얘기죠.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라서 이걸 넣어놨습니다. n명 중 대표 2명을 뽑나. 결국은 몇 명 중에 2명을 뽑는다는 건 악수하는 경우의 수 아니면 두 팀이 경기하는 경우의 수 똑같은 거죠. 결국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문제로 볼게요. 104번 문제입니다. 철이는 7명의 후보 중 조장 및 부조장을 뽑는 선거에 출마했는데 조장은 1명, 부조장은 3명을 뽑는데요. 자, 부조장 3명이라는 건 부조장끼리 자리 바꾸는 계산을 안 하는 건데 철이가 조장으로 당선되는 경우의 수면 철이를 조장으로 빼놔요. 7명 중 철이를 빼놓습니다. 조장인 거예요. 그럼 몇 명이 남죠? 6명 중 부조장 3명 뽑는 경우의 수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6명 중 3명의 자격이 똑같다는 건 뽑히는 3명끼리 자리 바꾸는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안 뽑히는 3명은 원래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이런 계산인 거죠. 그래서 계산해 주면요. 6, 5, 4, 3, 2, 1을 써야 되는데 이 3, 2, 1과 약분할 생각을 하면 6, 5, 4가 남고요. 나머지 3, 2, 1. 3, 2는 6이니까 5, 4, 20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최단거리. 이거는 경로 자체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경로의 문제를 고등학교 때 방식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냥 끝까지 초등학교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출발점에서 갈 수 있는 길 방향의 길목마다 1이라고 써놓고요. 진행 방향에서 1과 1이 만날 때마다 이게 더해주는 겁니다. 숫자가 만날 때마다 더해주기로 갑니다. 자,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가고 싶으면 일단 길목마다, 직선의 길목마다 1이라고 쓰고요. 더합니다. 2, 2랑 1 더하면 3, 3이랑 3 더하면 6 이런 식으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10 나오죠. 이게 경우의 수. 이걸로만 알아둡시다. 이건 고3 문제라도 이걸로만 풀기로 하는 거예요. 물론 고3 문제로 나올 것도 아니지만 경로 자체는 나온다면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이렇게요. 지금 A에서 P까지 가고 P에서 B까지 간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 구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 구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니까 곱하기로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A에서 P까지 가는 거 역시 길목마다 1이라고 써주고요. 만나는 경우의 수 더해주니까 여기 2, 2랑 1 더하면 3, 1이랑 2 더하면 3, 3 더하기 3은 6. 그래서 P까지 6가지가 왔고요. 다시 P에서 길목마다 1이라고 써주시고 만나는 경우의 수 2. 그러면 여기와 여기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니까 6이 12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실제 문제도 하나 보죠. 여기 지금 보면 못 가는 길이 생겼습니다. 못 가는 길은 항상 0인 겁니다.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A에서 B까지 가는 거라고 했으니까 A에서 가는 길목에다가 이렇게 1이라고 써주시고요. 더하기를 시전합니다.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1은 3, 3 더하기 1은 4, 1 더하기 2는 3, 1 더하기 3은 4, 4 더하기 1, 5가 되죠. 3 더하기 3이지만 0입니다. 4 더하기 0은 4지만 0입니다. 왜? 못 가는 길이니까. 5 더하기 0은 5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0 더하기 4는 4입니다. 0 더하기 4는 4입니다. 5 더하기 4는 9가 되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9,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로 가는 문제까지 일단 보여드렸는데 뭐 순열이다 조합이다를 이미 알고 계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은 순열 조합이라는 명칭을 제외하고 그냥 단순히 곱하기 나누기로서 좀 설명을 해봤고요. 이제 뒤에서 이거를 좀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는 그냥 단순히 나열, 더하기, 곱하기만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음 단원에서 발전시키는 의미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복습 꼭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